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챕터 3 데이터베이스 관리까지 왔는데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일단 첫 번째 속성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속성 데이터에 있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공간화 시키는 방법,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 질이 데이터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게 된 내용이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중요도는 높아요. 그래서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보시면 속성 자료의 개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IS는 공간 자료와 속성 자료로 이원화해서 관리되어 있다고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속성 자료는 공간 자료와 달리 일정한 위상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행과 열을 갖는 테이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속성 정보를 포함한다는 건데, 속성 데이터는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단독으로 활용되거나 아니면 공간 자원이 연계되어 활용되기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단독으로 활용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엑셀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 자체로 이용되거나 아니면은 속성 정보를 공간 자료와 연계돼서 공간 정보랑 같이 결합해서 활용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폴리곤, 폴리라인 등의 공간 자료는 하나 이상의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속성 테이블을 포함한다. 여기서 하나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필드 아이디, 기본적으로 일단 공간 객체를 좀 구분하기 위한 필드 아이디 정도는 하나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1, 2, 3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무리 속성 테이블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기 아이디 정도는 속성 정보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약간 덧붙이면은 이 속성 정보의 필드 행 하나가 하나의 일단 피처를 이루어요. 공간 정보 피처를 이루고, 이 피처라고 하는 거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가령 제주도가 있다고 치면, 제주도는 제주도 본섬하고 위에 추자도, 뭐 부속 섬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하나로 치고, 그 다음에 비양도도 있고 우도도 있고, 그 아래쪽에 추자도가 아니라 마라도랑 가파도가 있죠.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보면은 본섬이랑 비양도 등으로 이렇게 좀 섬이 1, 2, 3, 4, 5, 6 한 6개 정도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공간 객체로 치면은 1, 2, 3, 4, 5, 6이죠.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피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피처 안에 6개의 파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라고 치면 이 피처 안에 6개의 파트가 있다고 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의 피처, 이 그룹에 해당되는 게 속성 정보 하나의 행이에요. 한 행에 하나의 피처가 1대1 대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의 피처를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피처는 여러 개의 공간 객체 파트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의 피처는 속성 정보 한 행이랑 1대1 매칭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공간적으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이런 속성 테이블 구조를 살펴보고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쿼리 기능들을 다 같이 실습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속성 테이블 구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레이어에 레이어 추가에서 벡터 레이어 추가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버튼 중에 벡터 레이어 추가하는 게 있죠. 바로 클릭하시면 메뉴가 뜨고 여기에서 실습 데이터가 있는 폴더로 이동해라. 오늘이 이제 3장이니까 벡터 데이터 챕터 3에서 구미동 지적이네요. 3장 구미동 지적 폴리곤 프로젝티드 그래서 쉐입 파일 가져오면 될 거고 이렇게겠죠. 그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네 데이터가 떴죠. 바탕 배경 화면에는 이제 베이스맵으로 무엇을 넣을까? 구글 맵을 넣은 것 같은데 네 구글 맵을 얹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뜨고 다만 이게 CRS가 보면은 언노운이잖아요. 언노운이 아니라 CRS는 EPSC 5174로 구미도 지적과 같은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5174 Modified Center Belt로 적용 확인 누르면 네, 기준 좌표계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 데이터들의 좌표계를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맞춰준 모습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속성 테이블 열기가 있고요. 아니면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니고 속성 테이블 열기 이렇게 누르시면 속성 테이블이 열리게 되죠. 네, 여기에서 저는 이게 도킹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들리면은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속성 테이블 도킹이 있어요. 누르시면 아래쪽에 딱 이렇게 붙게 되죠.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볼 거고 이 상태에서 구미도 지정 레이어 속성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죠. PNU 코드도 있고 PNU 코드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지번 53-4 대지 시군구 코드는 41130 진목은 대 면적은 230제곱미터가 된다고 되어 있죠. 총 객체 수는 1172개가 되고 속성 테이블 연결을 보면은 일단 이 이제 쉐입 파일에다가 다른 속성 테이블을 조인이 되는 키가 되는 필드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속성 자료 연결을 일단 연결할 걸 가져와야겠죠. 저번 시간에 소개를 했던 스프레드시트 레이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보시면 아래쪽에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이놈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상태창이 열리고 이 상태에서 3장의 구미동 토지대장 그러니까 지적도에다가 토지대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보시면 사이즈 3 구미동 토지대장 열기 그래서 가져오시고 인코딩은 뭐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상태에서 이제 뭐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header at first line 누르시는 거랑 누르지 않는 거랑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이 데이터가 1행에 그 필드명이 입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header first line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뭐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공간화 시킬 때 쓰는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필드 데이터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놈도 역시 우클릭해서 소성 테이블 열기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이제 PNU 코드가 이렇게 있죠. 19자리 수의 그런 필드인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뒤에 PNU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것도 자릿수가 똑같고 같은 체계를 가지는 필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일 식별자라고 하는데 이 필드를 한 행 한 행을 완전히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완전히 구분해서 식별을 할 수 있는 식별자가 담겨 있는 필드가 있어요. 이게 키가 되는 필드인 거고
그 속성 테이블 간에 그 유일식별자가 들어있는 키 필드가 서로 동일한 게 있으면은 서로 완전히 1대1 대응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키 필드에 해당되는 게 유일식별자가 PNU 코드이기 때문에 PNU 코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서로 결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결합을 하려면은 공통적인 필드가 PNU인 건데, 여기서 PNU의 구성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PNU 코드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19자리예요. 행정표준 코드라고 하고 UEPNU라고는 하는데, 보통 이제 PNU가 뭐의 약자냐면은 그냥 parcel number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글자를 따서 PNU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읍면동, 리, 구분, 본번, 부번인데, 시군구는 5자리인데 시군구가 이게 좀 더 세분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2자리가 광역시도, 3자리가 이게 그야말로 시군구예요. 광역시도에서 41은 경기도를 의미하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예요. 서울특별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구가 아마 이게 590이라고 치면은 구미동일 거예요. 아, 구미동이 아니라 분당구. 그러니까 뭐 성남시, 분당구가 될 거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구미동. 이런 식이 될 건데, 우리 대상지라고 치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리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남시 구미동 같은 도시 지역은 리가 없으니까 보통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에 00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41은 경기도, 135는 이제 분당, 성남시, 분당구, 11은 이게 구미동. 이 체계 하에서는 리가 없기 때문에 124가 구미동이고, 그런 식으로 코드가 이루어지는데, 리가 없는 경우에는 00으로 쓰여져요. 그럼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은 가령 토지대장,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야대장,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 번지란 얘기고, 임야대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산번지란 얘기예요. 산. 그래서 임야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코드가 2번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이게 2번이면 산 1-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고요. 본번하고 부번은 말 그대로 지적이 있을 때 이게 그 하이픈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97-16이라고 치면은 97이 본번이고 16이 부번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9자리 수를 가지고 이제 토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의 등기 단위가 되는 그 일단 주소, 토지 지적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우리 토지 필지를 구분하기 위한 주소일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구주소와 세주소가 있죠. 이 구주소가 PNU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토지 중심의 주소 체계고, 세주소가 건물 중심이에요. 건물 또는 도로. 장단점이 있긴 한데 실제로 택배라든가 그런 건물 위주로 찾아갈 때에는 세주소가 좀 더 편하다고 하고, 근데 다만 이제 토지를 관리할 때 건물이 없는 땅도 당연히 있는 거고 하니까 일반적인 임야나 산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주소로 표기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그럴 때는 구주소를 쓰는 게 훨씬 나은 거고, 그래서 서로 좀 약간 상호 보완 관계가 돼요. 근데 구주소의 가장 큰 단점은 가령 토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건물 위주로 뭐 배송을 가야 한다든지 분석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건물이랑 토지는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 대장이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구주소 중심으로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토지 지번 중심으로 지적이 이런 식으로 구에게 나눠져 있다고 쳤을 때 건물은 하나의 필지 안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거나 아니면 뭐 주 건물이 있고 서브 건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한 건물 안에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이 있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이 하나의 필지에 이렇게 있지 않고 걸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건물은 대체 어디에 속한 것일까? 두 필지에 다 걸쳐 있는 것이긴 할 텐데,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세주소가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건물 식별 번호를 따로 부여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공간정보가 이게 되게 통합관리가 아직은 좀 미비한 것이 현실이에요. 약간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주소 체계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인문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죠. 보기. 어디 보자. 네, 다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일단 조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조인을 하는 방식은 이거는 토지대장에다가 조인하는 것 같은데, 우클릭하고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항목 중에서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좌측 아래를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 누른 다음에 이제 조인할 거를 누르면 되는데, 이거는 이게 메일이 아니라 구이동 지적에다가 토지대장을 조인하는 거니까 구이동 지적 우클릭, 속성, 조인에다가 플러스 토지대장 선택하시고 조인 필드 PNU 클릭하신 다음에 상태에서 접두사를 붙이는 의미는 이제 결합됐을 때 필드 이름이 서로 겹쳐서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에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접두사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토지대장이니까 토지라고 쳐주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조인 레이어 설정 값들이 저장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봅시다. 적용 확인을 누르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앞에 토지 언더바로 접두사가 붙어서 이 PNU 코드가 서로 맞는 토지대장 정보가 구이동 지적 프로젝트 레이어에 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필드들이 결합이 되죠. 지금 이거는 가상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가 완전히 저장된 게 아니라 가상 메모리에서 결합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QGIS를 지금 현재 끄게 되면은 약간 결합된 데이터가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영구적으로 저장하려면 얘를 따로 내보내야 되는데 우클릭하고 내보내기 누르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일단 포맷은 에즈리 쉐입 파일 이름은 3장에 바로 내보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3장 구미동 이렇게 해서 이미 뭐 실습 결과물이 있긴 한데 이름을 조금 바꿔서 내보내도록 해요. 저장 해놓고 인코딩은 UTF 파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시스템으로 할까? 아니다. 일단 기본 값으로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타원체는 아까 우리나라 그 절대다수의 지적도는 EPSG 5174 코리아 1985 모디파이드 센트럴 벨트예요. 거의 절대다수가 그래요. 동쪽이나 서쪽 끝에 약간 연평도나 백령도 이런 쪽에는 약간 웨스트 벨트를 쓰고 저기 이제 동쪽 끝 독도나 아니면 울릉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벨트를 쓰는데 절대 다수는 이 EPSG 5174에 모디파이 센트럴 벨트 쓰니까 그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레이어 이름은 뭐 이렇게 설정을 해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이제 저장된 파일 지도에 추가됐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임시가 아니라 완전히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영구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데이터가 결합된 것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유 구분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구미동 지적 쉐입 파일에는 정보가 없죠. 있는 게 면적하고 지목, 뭐 지번, PNU 코드 등밖에 없으니까. 근데 토지 대장을 결합함으로써 확장된 그런 토지 대장의 정보들을 같이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토지 대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PNU 코드에 해당되는 토지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위치하고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지적도랑 같이 결합함으로써 그 소유 구분에 대한 정보들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가 위치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면적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로 서로 보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활용성이 더 늘어났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조인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분리, 구미동 지적에 연결된 토지 대장은 지금 현재 임시로 메모리에 저장된 형태라고 했죠. 당연히 분리가 가능하고요. 제거할 거면은 아까처럼 다시금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조인으로 되어 있죠. 이동 클릭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된 대로 이쪽 보시면은 우측에 이놈을 마이너스를 눌러서 없애주시고 적용 확인을 누르세요. 그럼 속성 테이블에서 결합됐던 게 사라지고 원래 있는 데이터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속성 자료에 연결이 완료됐으면 이놈을 공관화 시켜야 되는데 메뉴바에서 이제 벡터 도형 도구 그 다음에 중심점 기능이 있죠. 이건 센트로이드 그 지리 중심점을 추출해 주는 건데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공시지가도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와야겠네요. 여기서 바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디 보자. 엑사이즈 챕터3 구미동 공시지가도 쉐입 파일 열기 보시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 그 create centroid for each par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트 맞고요. 그 제조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만약에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센트로이드가 각 파트마다 하나씩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체크를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 피처 전체에 이 피처를 아우르는 전체에 그 센트로이드가 중심점으로 하나로 피처 하나당 중심점 센트로이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그 피처랑 1대1로 대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공시지가 포인트 쉐입 파일을 영구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일로 저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3장 공시지가 포인트 놈이 있고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포인트로 만들어지고요. 왼쪽에 화면이랑 같죠. 잠깐 좀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포인트 데이터로 만들었으면은 포인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 있어요. 하나 소개가 되는 게 히트맵 열지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좀 밀집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 쓰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이게 그래서 일단 포인트 데이터에다가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셔서 심볼에서 보시면은 위에 드랍다운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지도가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색상 램프 그라데이션을 여기서 하는 것처럼 뭐가 좋을까? 스펙트럴로 하고 놈을 약간 색상 램프 반전을 하면 여기 있는 예시처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가중치 부여는 가중치를 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그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는 데이터 개수로만 히트맵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중치로 공시지가 데이터로 한번 가중치를 넣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시면 네,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서 데이터 가중치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좀 보시면은 밑에 있는 데이터랑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색상 램프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쉬거나 아니면은 이게 심볼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색상 램프 들어가셔서 색상 램프 편집이 있는데 들어가시면 뭐 색상도 조정할 수가 있고 구간마다 여기 요즘 불투명도가 있죠. 불투명도로 뭐 조정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한 40% 정도로 해볼까요? 확인.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 램프마다 불투명도를 각자 따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램프 여기도 한 40% 이쪽도 40% 다 같이 40%로 불투명도를 조정하고 확인 적용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구미동에는 이쪽이 뭔가 공시지가가 높은 그 필지가 밀집되어 있다 라고 밀집 지역이 좀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되고 산이나 주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진 않구나 뭐 그런 식으로 분석을 시각화를 할 때 응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지오메트리 추출이라고 하는데 지오메트리 추출이라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면적이나 둘레 길이 등을 대표적으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그 도형 공간 정보의 그 형상에 따라서 추출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둘레 길이, 위치 등을 지오메트리 그런 각종 정보를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일단 필드 계산기를 통해서 가져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지적으로 들어가서 우클릭 속성 탭을 열어보시면 필드 계산기가 우측에 이제 주판 그 주판을 굴린다고 할 때 그 주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놈을 열기를 누르시면 필드 계산기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서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면적을 구해서 새 필드를 생성해서 거기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기존 필드를 갱신해서 가령 이런 면적이라고 하는 필드 값을 갱신하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필드를 생성해 볼게요. 가상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임시 파일로 만드는 거니까 이 QGIS 프로젝트를 닫게 되면 그대로 사라져요.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으면 새 필드 형성하시고 가상 필드 생성을 체크를 해제하세요. 이 상태에서 필드 이름을 이제 면적이라고 하지 말고 다시 이제 0으로 에리어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태에서 정수가 아니라 약간 정수이긴 하지만은 10진수로 리얼, 그러니까 소수점짜리 수가 있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책이랑 다르긴 하지만 한번 해보고, 다만 이제 면적을 구할 때 함수가 많잖아요. 검색을 에리어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객체 면적을 계산하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에리어로 하게 되면 이게 그 R 코드랑 같이 결합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좌표값 하나하나 있는 좌표값들을, 그러니까 버텍스, 정점의 좌표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좀 더 빡센 그런 함수고, 우리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에리어, 앞에 달러 표시 있는 거예요. 그 해당 피처의 전체 파트의 면적을 합산해서 구해주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함수가 들어가고, 출력 미리 보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계산이 돼서 필드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그 편집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수정이 되면 안 되는데, 필드 계산기 자체가 일종의 그 편집 에디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편집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저장하고 싶으시면 여기는 이 연필 모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제 편집 내용 저장 디스크 버튼 누르셔서 저장한 다음에 연필 모양을 다시 한번 누르셔서 편집 모드를 종료시켜 주시면 완전히 저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크GIS도 그렇고 QGIS도 그 편집 모드 자체가 편집을 함부로 막 할 수 있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더 스태틱하게, 그러니까 좀 더 강건하게, 약간 로부스트하게 잘 변화 없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집도 편집 모드라고 하는 걸 켜서 편집이 특별히 허용되는 그런 상황 조건 하에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드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편집 모드가 자동으로 켜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대로 저장하려면 저장하고 나서 편집 모드를 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벡터 메뉴를 이용해서 도형 속성을 추가하는 방식, 두 번째 방식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방식은 이제 벡터에서 도형 도구, 그 다음에 도형 속성 추가가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구미도 지적 프로젝티드 이놈인데, 얘가 아직 좌표계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클릭하고 속성 좌표계 정보, 아직은 CRS가 없죠. 원본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원본 좌표계 설정 하셔서 5174 선택해 주시고 적용 확인 누르시면은 별로 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다시 이제 벡터 도형 도구 도형 속성 추가로 들어가시면 여기 대괄호 안에 EPSC 5174로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 각 이제 필드마다 대괄호 안에 좌표계가 뭘로 설정되는지가 표시되는데, 아까 전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죠. 공란이면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 상태에서는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각 레이어마다 이런 식으로 EPSC 5274라고 하는 것처럼 제대로 그 좌표계를 정의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정의되지 않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분석을 멈추고 좌표계 정의부터 먼저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은 제대로 됐으니까 계속 진행하면, 다음을 이용하여 계산 레이어 좌표계, 프로젝트 좌표계, 타원형인데, 레이어 좌표계 같은 경우는 레이어 EPSC 574를 이용하겠다는 거고, 프로젝트 좌표계는 지금 이 화면상에 표시되고 있는 좌표계로 변환해서 한번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EPSC 5174고, 이게 지금 구글 맵과 같이 그 sudo 메카토르로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 적용
누르시면은 좀 뭔가 이게 좌표계도 틀어지죠, 현재. 이렇게 해서 원본 좌표계 5174에서 이놈으로 변환 공식을 적용해서 바꾼다고 쳤을 때에는 이게 지금 뭔가 좀 안 맞나 보구나. 지금 좌표계가 서로 안 맞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좌표계랑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길이라든가 면적이 미세하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좌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엉뚱한 좌표로 잘못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좌표계를 다시 좀 맞춰주고, 이 상태에서 벡터 도형 도구 도형 속성 추가해서 웬만하면은 프로젝트 좌표계보다는 레이어 좌표계 그대로 써서 만들어주는 편이 안전해요. 이 상태에서 일단 임시 레이어로 한번 C라인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닫기 누르시면은 지금 이제 추가한 도형 정보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수성 탭을 열어보시면 아까랑 전에 다르게 생긴 게 에리어라고 하는 정보랑 페리미터라고 하는 정보가 떴잖아요. 에리어는 면적이고 페리미터는 둘레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PNU 코드로 되어 있는 이렇게 52-3번지 대지는 면적이 229.057701111 뭐 이렇게 그 정도 되어 있는 미터 제곱 단위로 쓰여져 있는 면적인 거고, 그 필지의 둘레 길이는 59.79m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항목을 이용하시면 면적하고 둘레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질이 속성으로 선택하고 위치로 선택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유 구분을 통해서 소유 구분이 토지 대장의 일본인이나 창씨 개명 그 명칭이나 개인, 국유지, 외국인이나 외국 공공기관, 시도유지, 군유지,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한번 주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것 같아요. 여기서 소유 구분이 6인 법인 지역을 선택해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데이터에서 수성 탭을 열어서 한번 돌아와 보시고,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선택하는 쿼리, 데이터 쿼리에 대한 항목들인데, 여기 시그마가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속성 정보, 익스프레션, 표현식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고, 여기에서 이 식은 아주 간단해요. 필드와 값에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토지대장이랑 결합이 안 된 거니까 이놈 말고, 그러면 아까 결합해놨던 거 구이동 지적 기본도 이동을 가시고 우클릭 속성 테이블 지금 있는 표현식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 해놓고, 필드와 값에서 POSES 이놈이죠. 이놈을 가지고 더블 클릭하고 는 넣고, 여기에서 이제 6으로 객체 선택을 해보면 일치하는 객체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잠시만요. 됐다. 이렇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토지 대장에서 소유 구분에서 6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법인이죠. 법인 토지에 해당되는 게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들과 같다는 거고, 그 이제 전체 개수는 현재 81개 선택되었다고 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속성 테이블에서 봐도 선택된 놈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Show Selected Features 하면은 선택된 놈들만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 다 보아주도록 하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뭐 따로 저장을 하려면은 뭐 이 상태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 내보내기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
선택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되고, 들어가시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선택된 객체만 저장이라고 하는 옵션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파일 이름 공지지가 프로젝트드 해놓고 뭐라고 할까, 법인 소유지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이름 조금만 바꿔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법인 소유 토지만 추가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선택된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된 거를 해제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여기서 이 X 표시 되어 있는 거 모두 선택 해제를 누르시면은 선택된 객체가 싹 다 사라지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쿼리 작성기로 작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쿼리 작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데 데이터를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데이터를 복제해서 내보내면은 이런 사소한 작업 하나하나마다 좀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요. 별로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쿼리 작성기를 쓰게 되면은 원데이터들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쿼리 조건에 맞는 놈들만 차별적으로 선별해서 출력을 시켜줘요. 원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클릭 속성 들어가시면 원본이 있죠. 제공자 객체 필터가 있는데 우측 아래에 보시면 쿼리 작성기가 있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했던 식으로 이렇게 쿼리를 작성해서 테스트 누르시면은, 현재로서는 약간 오류구나. 어디 보자. 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했다 치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날린 것도 아닌데 구비도 지적 기본도 중에서 이제 법인 소유 토지인 것들만 차별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죠. 속성 테이블을 열었을 때 이제 에도 데이터가 지금 원데이터는 날린 것도 아닌데 그 쿼리 편집기를 가지고 쿼리 작성기를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놈들만 속성 테이블도 차별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 데이터를 따로 추출한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고, 여기선 또 이제 지목 기준으로 해줬으니까 또 쿼리 작성기를 가지고 한번 바꿔서 해주면은 지목은 해서,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외우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대라고 쳐가지고 넣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령 지목에다가 는까지만 연산자 넣고 여기에 보시면 샘플이 있는데 샘플 넣으시면은 해당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쿼리 작성기 확인 적용해 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 지목, 샘플 누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 샘플들이 다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대지를 더블클릭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530개가 확인했고, 확인 누르고 적용 누르면 대지 놈들만 이쁘게 다 나오게 되죠. 자주 사용하는 쿼리문은 이건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퍼센트랑 밑줄이 뭐냐면은 와일드 카드인데, 와일드 카드가 뭐냐면은 가령 이제 이게 와일드 카드, 가령 무슨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때 조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카드 게임에서는 모든 그 카드로 다 변할 수가 있잖아요. 뭐 스페이드 1이나 아니면 뭐 에이스라든가 다른 어떤 카드로든 다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다른 어떤 문자열이든 변환 가능한 게 와일드 카드라고 하고, 이 와일드 카드 중에서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는 그 해당 자릿수에 한정해서 와일드 카드를 적용하는 거고,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나 아니면 이전까지에 대해서 모든 자릿수에 대해서 와일드 카드를 적용하는 건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이제 11에다가 퍼센트를 썼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앞에 11 이후에 퍼센트가 됐으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릿수에 퍼센트를 썼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릿수 이후부터 어떤 글자가 오든 상관없는,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릿수부터 와일드카드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퍼센트를 먼저 쓰고 뒤에 12를 썼으면 일단은 끝째 자리가 n이고 이제 n-1이라고 했을 때 n-2라고 쳤을 때에는 1에서 n-2까지 와일드카드를 적용하고 n-1은 1 자릿수와 n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1로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와일드카드가 적용이 돼요. 이런 와일드카드를 적용하면 그 코드의 유연성을 매우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like랑 I like는 대소문자를 무시하고 like는 대소문자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데, 는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와일드카드를 적용해 줄 때에는 like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 와일드카드를 통해서 유사한 걸 찾아주기 때문에 는이 아니라 equal이 아니라 like나 I like를 써주는 게 맞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위치로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정 레이어 객체를 다른 레이어 객체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상학적으로 이거랑 이게 A랑 B가 겹쳐 있을 때 A랑 겹쳐 있는 객체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같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A를 통해서 B를 선택한다든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작업을 한다는 얘기고, 개발 예정 지역 레이어를 한번 써봅시다 라는 건데, 일단 데이터부터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쿼리 작성기는 일단 삭제를 먼저 해주도록 하고, 데이터 여기서 개발 예정시 개발 예정시 데이터가 어디에 있지?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개발 예정 지역을 그냥 드래그해서 끌어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가져오시면 가장 먼저 데이터 가져오면 확인해야 될 게 이렇게 도형과 좌표계 설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얘도 아마 5174일 거예요. 그래서 적용 확인 누르시면은 얘는 아니네. 지금 좌표계가 어디 보자. 잠시만요. 뭐였지 이거? 이렇게 쓸 거면은 이거 이후에 수가 같습니다라는 거를 잘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이런 목표가 되는데 이거 봤을 때 그게 적절한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대. 월 평균 증가를 하시면 들어가서 씌워서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1월 대비 10월 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써야겠네. 상태에서 이제 그냥 헷갈리니까 객체를 빨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놓고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5174로 적용을 시켜주고 새 거로 그냥 빨리 그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진도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오케이. 좌표계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하나 대충 만들어 봤어요. 이 상태에서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벡터 선택, 위치로 선택이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검색에서 그냥 선택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검색 결과가 뜨는데 이 중에서 위치로 선택이 있죠. 더블 클릭하면 뜰 텐데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할 놈, 위치에서 get 선택이니까 선택되어야 할 놈, 구미동 지적, 기본도, 아까 뽑아놨던 거 선택을 하시고 EBS 5174 들어가는 거 확인했죠? 개체 위치 위상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주 쓰는 게 이 인터섹트예요. 서로 겹친 놈들을 뽑아주는 거고 그 개체를 비교하는 게 걸치는 놈들, 개발 예정 지역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새 선택 생성으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런 거는 저널이에서 본 거, 저널을 그럼 무조건 써. 아, 지금 오래 걸리나 보구나. 잠깐만요. 이거는 아마 시초. 분이 보고서 쓰고 이런 거에 행사한 거 있을 때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오케이. 과도하게 이게 선택이 됐고 뭐 실습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되고 완전하게 포함되는 필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항목을 체크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에 있는 거 이놈인데 내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개발 예정 구역에 완전히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고르는 거니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안쪽에 완전히 들어간 놈들만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안에 들어간 놈들만 선택해주는 그런 옵션이고 옵션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설명 나오니까 잠깐만 언급을 하면은 교차, 분절, 내부에 있는 포함, 중첩, 인접 등등인데 가장 자주 쓰는 거는 이 교차되는 것들 서로 조금이라도 약간 걸치게 되면은 반드시 선택을 해주게 되고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정 거리 이내에 들어와 있는 놈들을 선택해 주는 거고 위딩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 포함 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고 터치는 서로의 변을 공유하는 경우 선택을 해주는 거고 터치들은 크로스 같은 게 서로 완전히 하나의 점에서 교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엄밀하게 따지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데이터들의 서로 위상관계를 서로 뭐라고 할까 정해주는 그 표준 기술안이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이 강의 수준에서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 쥐가 날 거예요. 다만 제가 그 저번 학기에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소개를 들으셨을 텐데 거기에서 언급됐던 약간 제가 참고 자료들을 여기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뭐 시험에 낼 건 아니지만은 뭐 공간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 자료 제가 올린 것들을 보고 엄밀하게 따라서 인터섹트, 터치나 크로스들은 등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시거나
되게 뭔가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좀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료들을. 그래서 넘어가고 공간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적 위상 관계를 통해서 레이어드의 속성을 결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PNU라고 하는 그 속성 정보, 동일한 유일 식별자들을 같이 대조해서 결합을 시켜줬잖아요. 속성 필드를. 근데 지금은 공간적으로 서로 겹치는 곳이냐 아니면 포함되어 있느냐 등을 감안해서 공간적으로 서로 인접하거나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놈들만 한정해서 속성 데이터를 서로 결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정보의 기초에서 두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고 지금은 공간 정보의 그 기초에서 두 데이터를 레이어를 결합하는 거예요.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하면은 자치구 경계 쉐입 파일과 도서관 위치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했던 것들을 일단 다 잠깐 날려보고 레이어 제거해서 날려보고 새롭게 이제 실습해서 도서관이 되려나? 서울시 구경계를 구경계 데이터가 여기 있다. 이놈도 좌표계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얘는 5일 파일로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하네. 일단 심볼 해놓고 좀 보기 편하게 색상 투명 채우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검은색이 낫겠다. 이게 디자이닝 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에서 서울시 추출한 레이어를 불러온다 라는 거고 도서관 라이브러리 서울 거 추출한 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도서관 열람좌석 수용 인원을 계산한다. 필드 속성에서 보면은 좀 위에 헤더가 그 필드명이 좀 깨지긴 했지만은 열람좌석 이렇게 열람좌가 있죠. 도서관마다. 공간 처리 툭박스에서 벡터 일반 위치를 이용하여 속성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제 선택으로 검색을 하면은 선택이나 아니면 조인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위치를 이용하여 속성을 조인이라는 게 있죠. 이게 실습에서 이용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그 입력 레이어는 서울 구경계 그리고 조인 레이어는 서울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이고 일단 여기서는 인터섹트로 하시면은 이제 서울시 폴리곤 데이터랑 서로 겹치는 점들은 전부 다 같이 결합이 돼요. 그걸 결합할 필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합할 필드 뭐가 좋을까? 열람 좌석수와 자료수를 체크한다. 열람 좌석 그리고 자료수 두 가지를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봅시다. 그럼 to options selected라고 뜨고 상태에서 이제 계산 말고 레이어 저장을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도서관에서 이제 자치구 도서관 조인 이미 있긴 한데 이름 조금 바꿔가서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저장 실행 누르시면은 결합이 되고요. 이게 사실 이 기능을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하나하나 일일이 하려면 복잡해져요. 다만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드가 뜨는데 보시면 미니멈, 맥스, 레인지, 서머리, 민, 평균 등이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등등이 있는데 일단 열람 좌석 수에 이제 통계 정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카운트부터 시작해서 자료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열람 좌석 수의 전체 구별 합계는
여기 이제 썸이 있을 텐데 썸 이걸 보시면 가장 많은 곳이 은평구가 열람자석 수가 4,77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노원구로 3,377개 고 자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수 카운트 말고 서머리 보시면 82만 7,218개가 있는 은평구가 가장 역시 많네요. 은평구가 공부하기 좋나 보네요. 도서관이 잘 되어 있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시각화를 시킨다고 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심볼에다가 뭐 단계 구분을 해두고 여기에다가 열람자석수 서머리로 해놓고 이제 색상 램프 집어넣은 다음에 적용. 단계 구분 방법은 등간격으로 이렇게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놈도 있기는 하네요. 이 상태에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현장 조사 가서 왜 이렇게 찢겨 있냐고. 6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은평구가 정말 크구나 열람자석 수가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도면들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오늘 배웠던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한번 잘 실습을 해보시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잠깐만 녹화 중단을 하고요.